경남 지역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일본 본토와에 인접한 경남 어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해양 방류를 시작한 후 2023년까지 남은 2년 동안 경남도와 도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에 앞서 예측 가능한 위험성과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환경공학 박사이자 창원시 의원인 전홍표 의원 나오셨고요. 마산만 양식장이 있는 구산면 쪽을 지역구로 한 창원시의회 지상록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 창원시의회에서 관련 결의안이 통과가 된 걸로 압니다. 초당적인 행보라고 보이는데요. 그만큼 시의회에서도 이번 상황을 좀 엄중하게 다루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창원시같이 연안 도시뿐만 아니라 내륙의 수많은 지방자치단체들도 이게 초당적 차원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방사능 오염에 대한 위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후쿠시마 오염수는 핵연료봉에 녹아내린 물을 식힌 물입니다. 이게서는 60가지가 넘는 방사능 물질이 그 오염수에 섞여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방사성 세슘이라는 녀석은 삼중수소의 722배, 그리고 방사선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1556배가 넘는 방사능을 내뿜고 있는 물질입니다. 오염수의 방사능 물질을 분석해보면 도쿄 전력이 발표한 공개 자료입니다. 이 기준을 해도 세슘은 기준치의 9배, 그리고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기준치의 14,000배 이상의 높은 방사능 물질을 내뿜고 있습니다. 예. 이런데도 일본은 60여 가지 물질을 2차 처리를 해서 적정하게 보냈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자료나 객관적인 자료 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연안에서 수산물을 중심으로 그게 생태계가 이루어져가 있는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각하게 우려사항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에 창원시 의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 방류수 규탄 결의안을 예. 얼마 전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창원시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들 또 어민 단체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각에서는 도민들의 분노 표현이 극에 달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저도 이제 바다에서 태어나고 이제 지금 바다에서 자라고 있고, 그리고 제 지역구도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저 또한 지금 이런 일본의 결정에 대한 분노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창원시 의회나 경상남도 의회에서는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강력 규탄을 이제 결의안을 많이 낸 적이 있습니다. 예. 김경수 도지사, 허성무 창원시장도 SNS를 통해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부분을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 상황이고요. 예. 이는 창원시나 경상남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그리고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에 있는 어민 단체들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창원시나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어느 지자체 모두 초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이제 마산수협 조합장님과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요. 예. 조합장님께서 통화를 하니 이제 서울에서 전국의 조합장들이 다 모여서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을 논의하고 내려온 중이라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민들의 반발은 지금 큰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국내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요. 그러면 이 오염 해양 방류가 도내를 넘어서 국내 수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오염수 방류에 수산업계에서는 직격탄을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방사능 그렇군요. 물질은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질병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백내장, 심혈관 질환, 선천성 기형, 종양 등을 일으키는 게 방사성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들은 우리 음식을 통해서 몸에 들어오고 축적되면서 유전으로 이어지는 그런 아주 위험한 물질입니다. 이런 물질들이 바닷속에 있다고 하면 바다의 수산물을 먹는 소비자 입장에서 상당히 우려를 하면서 소비를 꺼려야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경남 도내의 수산업의 생산 기반이 무너질 것이고, 이런 수산물을 이용해서 하는 식당업도 무너질 게 뻔합니다. 그리고 유통, 이렇게 예. 수출하거나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파는 유통 구조까지도 모두 무너질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수산물을 기반으로 했던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객관적인 자료로도 나오는데요. 우리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을 때 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수산물의 감축 추세는 약 77.5% 정도가 약 1년간 수산물을 꺼려 했습니다. 엄청난 수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오염 방류수가 우리 입으로 들어온다고 하니 더 큰 피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도내 수산업계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통영에 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굴을 예. 양식하고 계시는 김덕철 조합장께서도 수산물의 대부분을 통영은 산업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소비가 많이 위축되고 수산업 산업에 큰 피해를 입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일본산 한우 때문에 다른 한우 시장도 많이 위축되어가 있는데 네. 소비가 얼어붙게 되니 이런 한우 시장까지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은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가장 염두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모든 자연환경의 파괴는 이제 최종 피해자는 우리 인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염수로 인한 피해도 결국 우리 인간에게 오게 되는데요. 오염된 수산물을 먹었을 때 과연 우리 인간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처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이제 두 분 다 생각나시나요? 일본산 해산물 모두 다 수입을 금지를 했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먹는 해산물 자체를 먹는 걸 꺼려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예. 이처럼 오염수가 방류가 된다면 이제 똑같은 상황이 발생이 될 거고요. 이는 이제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하는 걸 떠나서 그 오염된 방류수가 우리나라의 영해로 들어온다면은 우리나라의 수산물도 당연히 안전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실제로 뉴스에서도 이제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힌 생선에서 예. 기준치가 훨씬 초과하는 세슘이 검출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타격을 입은 수산물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처럼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러므로 당연히 어민들의 생계와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민들의 고민이 한층 더 깊어졌을 네. 것 같은데요. 또 의원님께서는 이번 사항 중에 삼중수소에 주목을 하면서 지역신문에 칼럼을 게재한 적도 있으신데요. 이 삼중수소와 원전 오염수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삼중수소란 녀석은 원전을 운영할 때 생기는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이 있다고 하면 삼중수소는 덜 해롭더라고 해도 방사능 예. 물질 다른 세슘이나 스트론튬 같은 다른 오염 물질이 누출되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시하는 게 삼중수소입니다. 그래서 예. 이 삼중수소는 일본 정부가 내세운 방법은 희석해서 바다에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희석한다는 말은 지금 오염 물질이 100개가 있어요. 예. 이 100개를 작은 컵에 담아도 100개가 있고 이걸 큰 컵에 담아도 총량은 100개라는 총량은 같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오염을 2차 처리해서 희석해서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객관적인 기준이나 어떻게 하는지 명확한 객관적인 과학적인 자료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희석해서 보냈다고 하면 해류의 영향에 따라서 우리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아직까지 명확하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삼중수소라는 녀석은 지금 다 핵종 제거 시설을 통해서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 시설에 걸러지지 않은 물질이 삼중수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부 피폭, 사람이 음식물을 통해서 몸에 들어오면 이게 핵종 변화가 일어나서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만 희석한다고 해서 버린다 해도 안전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던 그런 물질입니다. 그리고 삼중수소를 희석한다고 하는데 일본의 해양 배출 방법이 너무 간편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육지에서 정말 완전하게 처리를 했다는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고 가장 쉽고 저렴한 방법, 바다에 버린다는 방법을 선택했던 게 조금 위험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의원님 그러면 이 삼중수소가 검출이 됐다면 다른 위험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중수소의 검출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유해성이 존재한다라는 게 전제가 되는 건데요. 하지만 여전히 일부 전문가들은 유해성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주장에 어떤 근거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삼중수소만 보면 그 위해성이 좀 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앞으로 30년 동안 태평양 바다에 버리겠다고 하는 오염수는요. 예. 2011년 3월에 후쿠시마 원전에 터졌던 그
핵 연료봉이 녹고 있는 핵 연료봉을 식혀서 배출하는 냉각수입니다. 하루에 약 180톤 가량이 그 오염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서는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핵 연료봉에 섞여 있던 방사성 물질들이 다량 포함되어가 있습니다. 삼중수소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세슘 134, 세슘 137, 그리고 스트론튬 90 등과 같은 방사성 핵종 물질들이 다량으로 포함되어가 있는 물질을 태평양에 버리겠다는 말입니다. 예. 1차적으로 일본 정부는 다 핵종 제거 설비라는 설비를 통해서 세슘 그리고 스트론튬 같은 방사선 핵종 물질을 제거해서 버린다고 하는데 예. 이 물질을 제거하는 물질 중에서는 삼중수소는 제거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우리 국내 전문가 중에서도 삼중수소는 해양 방출이 돼서 희석돼서 그리고 수년 동안 흐르면서 우리나라에 돌아온다. 그래서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사람이 먹어도 피폭돼도 위험하지 않다는 일부 주장이 있는데요. 네. 그것은 삼중수소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삼중수소 외에 다른 물질들도 삼중수소가 있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다른 핵종 물질들을 포함할 수 있다는 위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말은 좀 믿기 힘든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핵종이란 방사선 오염 물질 같은 경우는 체내 축적이 되면 DNA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예. 유전자 질병이나 우리의 건강에 큰 위해를 미치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방사성 물질 중에 삼중수소 말고 오염수에 들어있는 탄소 14, 스트론튬, 예. 플루토늄, 요오드 같은 방사성 물질들도 더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네.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이 물질도 조금 조심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 방류를 엄격하게 규탄하는 입장입니다. 이에 정부는 네. 과학적으로 이 결과를 믿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최대한 일본이 쉽고 빠르고 싸게 바다에 버리려고 하는 이 정책을 막아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유해성이 없다라는 주장은 삼중수소만 해당하는 것이고 네. 그 외의 방사성 물질은 인간에게 굉장히 유해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를 한다면 그 후에 가장 관건은 오염수 성분이 경남 연안에 도달하는 시기입니다. 믿을 만한 자료가 발표가 됐다던데요. 네네. 의원님? 여러 연구 기관에서 다양한 자료들이 지금 현재 발표되고 있습니다.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서 동해안으로 바로 들어오게 된다면 짧게는 1년 안에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국립해양조사원이 지난 7월에 발표한 이제 해류 모식도에 따르면은 태평양을 돌아서 길게는 4년에서 5년 예. 정도 뒤에 우리나라로 돌아온다는 연구기관의 발표들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예, 4년, 5년 뒤에 돌아온다는 연구 결과는 결국은 경남 앞바다의 직접 유입을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후쿠시마의 오염수가 방류가 된다면은 이제 예. 경남 앞바다에 직접 유입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오염수가 우리나라에 오는 것은 너무 명확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예. 기상 상황에 따라서 그 시기와 규모는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류 시점에서 이제 태풍 등을 맞는다면은 당연히 훨씬 상황이 심각해지고 예. 훨씬 더 빨리 우리나라에 올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이 추적을 할 수 있는 것도 또한 많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겠죠. 예,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즉시는 아닐지라도 네. 최대 5년 정도가 걸릴 수 있고 또 연구기간에 따라 소요시일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네요. 결국 결론은 우리나라 연안에 오염수가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게 결론이 될 텐데 방류와 그 시기가 결정이 된 만큼 네. 창원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 수산물 안전 또 해양 안전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계획 있습니까? 네,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이제 일본 등 외국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 이제 원산지 검사를 이제 철저히 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립 이제 수산물 품질 관리원에서는 유통 이력 관리 제도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제 선별적으로 예. 이제 수입물에 대해서 이제 수입 해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 같은 데도 많이 돌아다니고 하면서 단속 효과를 많이 높이려고 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김경수 도지사 그리고 호성무 창원시장 그리고 여러 이제 환경단체 등에서도 일본 영사관 앞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규탄을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초당적으로 일단 정부에서 이런 수입 해산물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뭐 수입 위치 등을 정확하게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 원산지 단속도 강화하고 또 방사능 검사도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더욱 철저하게 할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홍표 의원님 같은 경우는 환경공학자로서 바라보는 시선이 좀 더 남다를 것 같은데요. 앞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 또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일 뭐가 있을 거라 보십니까? 일본 정부의 계획 방침이라고 하면 2년 후부터 일본은 아주 값싼 방법 그리고 빠른 방법, 쉬운 방법으로 태평양에 방류수를 방출할 것 같습니다. 이 경상남도는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방류를 절대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를 끼어 있는 곳이고요. 일본의 핵 폐기물 때문에 우리나라가 큰 수산업과 환경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국제적인 약속을 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런던 협약이라는 협약이 있는데요. 이 협약은 선박을 비롯해서 모든 원전에서 나오는 핵 폐기물 그리고 해양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국제적 약속입니다. 이 런던 협약을 누가 만들었냐고 하면 일본이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구소련에서 예전에 그게 핵발전소가 폭발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핵 폐기물이 바다로 나오고 그다음에 핵으로 됐던 선박들이 폐기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바다는 우리의 모두의 바다이기 때문에 해양 폐기물을 핵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으로 국제 원자력 기구국 IAEA와 함께 일본이 주도적으로 이끌어냈던 협약이 런던 협약입니다.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일본도 그 약속을 지키는 입장을 좀 고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 폐기물을 너무 간편하게 쉽게 자국에서부터 버리는 이 행위는 중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창원시와 경상남도도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상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산물의 원산지 제대로 다른 나라에서 혹시 들어온 게 있지 않은가,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들어왔던 수산물의 방사성이 오염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철저히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산물의 안전하담을 알릴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 내에서도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고 방사능의 오염 여부가 확인될 수 있는 각 기관이나 검증 기관도 좀 준비를 좀 해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방사성 오염 물질이 인체에 위험한 농도로 우리 남해안 연안이나 우리 바다에 진입했다고 하면 개멸될 수산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부터 정부적 차원, 지방자치제 차원에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순간 가장 불안한 건 어업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업인들과 어떻게 소통을 할 건지, 어떻게 불안을 해소할 건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어업인들은 지금 생계 이제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너무 불안한 상황이고요. 앞서 이제 수협 조합장님과도 통화를 했던 것처럼 조합 차원에서 어민들을 모든 부분을 대변해서 이제 저한테 저희 의회 쪽으로 연결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런 어업인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맞춰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경상남도 이제 안전수산기술원에서는 방사성 물질을 이제 로부터 수산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고등어, 멸치, 학꽁치 등 20여 개의 다소비 품종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지금 철저하게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통해서 안전한 수산물이 있다는 것을 먼저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도내 연안의 다른 지역 역시 행정과 의회에서 지혜를 좀 발휘해서 어업인들의 불안 해소에 적극 대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홍표 지상록 창원시 의원과 함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지역에 미칠 영향과 어민들을 위한 대책 방향에 대해 분석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